고령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노후의 파산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파산을 딛고 일어날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쓰러지게 되면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노후 준비는 아무리 일러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고령 세대가 겪는 현실은 이 말이 주는 경고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령 세대의 위기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생존이 더 위협되고 있기 때문이죠. 갈수록 삶은 팍팍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병원비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즉 대부분의 많은 노인 빈곤은 경제적 파탄에서 질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연결고리는 양로원의 침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마지막 고독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61세부터 시작된 경제적 적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자라는 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이 적자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노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산입니다. 노인의 적자가 치명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흑자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면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은퇴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절반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부족한 수입과 줄어든 에너지로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 왜 늙어서까지 저렇게 고생하는지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젊었을 때 백수처럼 놀았거나 한량처럼 시간을 허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이어왔을 뿐이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단 하나만 해결하지 못해도 삶은 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은 윤택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자비로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중 무려 40%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시 딛고 일어서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대부분은 정부의 보조금에 연명하며 남은 인생을 허비할 뿐이죠. 더욱 비참한 것은 60세라고 해도 남은 인생이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의학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누구에게는 엄청난 혜택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과학의 발전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기 힘든 비참하고 비극적인 시간이 연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던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줄이지 않고 과거와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죠. 은퇴를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커져버린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30년 이상의 담보대출은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견디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즉,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은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용들은 소득이 있을 때는 부담이 적었지만 은퇴의 시점에서 엄청난 압박으로 목을 졸라 오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높은 비용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은퇴 부부가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월 평균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에 달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이 금액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죠. 물론 은퇴 이후에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합니다만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시골로 은퇴를 떠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도시 생활에 적응된 사람들은 삶의 패턴을 바꿔 시골 생활로 들어가는 것은 큰 부담이죠. 특히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텃세와 불편해진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도시의 삶을 지키고 앉아있자니 많은 유지비와 고정비용으로 삶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도시에 산다는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여러 기능들을 즐길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유지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은 연금과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앞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달 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차라리 은퇴한 시점에서 삶의 크기를 줄이고 시골로 이동하면서 삶을 줄여갔어야 하는데 도시의 삶을 유지하고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삶을 바꿀 선택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지나버리게 된 거죠. 이렇듯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곧바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가 다가오고 나서야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젊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대한 정확한 계산 없이 노후를 맞이하신다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노후의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로 30%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13%는 7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통장 잔고가 금세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가족들의 저항도 커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은퇴 전에 현재 생활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사전 예습을 하듯이 말이죠. 일본에서는 한때 단샬이라는 생활 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심플하게 사는 생활 방식인데요. 이렇게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지속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이후 자신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경력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가깝거든요.
또 운이 좋게 경력을 이어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이전 수입의 절반 이하의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시간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는 거죠. 만약 경력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65세가 넘은 시점에서 단기 알바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은 사실 대학생이나 20대의 젊은 세대와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에서도 밀려나고 원래 유지하던 경력에서 밀려난 이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의 재취업의 문이 너무 좁은 게 현실입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이미 경쟁자들이 많아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 오랫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 놓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협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내가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엄청난 병원비와 간병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일을 나갔다가 심각한 부상이 생기면 오히려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겪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불량한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기 쉬운데요. 소파와 한 몸이 되거나 건강을 챙기지 않는 습관은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건강 문제들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병비는 노후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간병비는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비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도 큰 문제죠.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비로 노후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결국 간병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건강관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잊기 쉽지만 치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부실해지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손에 쥐면서 이제 인생 역전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70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부모의 간병비, 자녀 지원, 배우자의 병원비, 그리고 주택 수리비까지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도 든든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은 단지 오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그때 저축할 테니 지금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유혹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급한 결정은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적기 때문이죠. 힘들게 모은 퇴직금을 놀리지 마세요 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S&P 500과 같은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예산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황혼기의 재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 지원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노후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시에 사는 노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최소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노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월 500만 원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월 500만 원의 황금황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황금황혼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